매드스퀘어는 핸드 스튜디오라는 좀 복지로 많이 알려진 회사에서 인큐베이팅 되어서 그때 같이 뜻을 모은 멤버들끼리 나와서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핸드 스튜디오를 하면서 동영상 시장이나 방송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됐는데 그 시장에서도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시장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드스퀘어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 복지 제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핸드 스튜디오 때부터 그 멤버들이 지켜오던 주인의식이라든지 자발적 동기 같은 그런 우수한 조직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이전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게 될 소비자와 유저들에게 그들의 삶을 개선해 갈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서 자신의 꿈을 투영하는 것이 진정한 창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투영할 수 있는 최적의 소통 방법이 창업이면 그것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아니라면 취업이든 아니면 제3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평가적인 방법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견제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컴퍼니의 공동창업자 배가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 11월에 창업했고요. 대표이사이신 박성호 대표님과 제가 둘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K-뷰티라든가 한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시작점이었고요. 또 마침 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좋은 화장품 컨텐츠를 가지고 좀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많은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권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을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B2C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조그맣게 미디어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을 가지고 중소기업 화장품을 브랜딩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브랜드들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역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잘 내고 있는 기존의 사업 영역이라고 보이는 무역이라는 곳에서 온라인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바이어들을 찾고 그 바이어들한테 컨택을 하면서 저희가 가진 온라인 컨텐츠들을 노출하면서 세일즈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모바일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온드 미디어의 좀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기업이더라도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글로벌리하게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들 중심으로 저희만의 미디어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장점을 저희 회사의 포인트라고. 한국이라는 컨텐츠가 세계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력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문화도 좋은데 아직 그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뷰티라는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즐겨 찾는 제품과 브랜드를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매드스퀘어의 안준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위시컴퍼니의 배가람 이사님 마지막으로 청년 대표 박소현 포럼메이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죠. 네, 안준희 대표님, 네, 배가람 이사님 앉으시고요. 네, 여기 앉으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먼저 안준희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준입니다.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안준희 대표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배가람 이사님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배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위시컴퍼니라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 공동 창업자이시고 저희 또 끝날 때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조그만 선물 준비해 왔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제가
작은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선물 좋습니다. 네,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콘서트를 기획한 박소연 포럼 메이커, 네, 포럼 메이커 17명 중에 대표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 포럼 메이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행사를 직접 만들고 네,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요, 창업과 창직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께 앙케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창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 1번, 이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을까? 2번, 금수저가 아닌 나 창업 자금은 어떻게 구할까? 3번, 혼자가 나을까? 동업이 나을까? 4번, 창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5번, 기타 의견입니다. 자, 앞서서 하셨던 것처럼 리더기의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세요? 2번. 2번. 네네. 창업 자금 맞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저도 2번인 것 같아요. 창업 자금. 네. 네. 저 역시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네. 그렇죠. 참 가끔은 나는 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현장에서 지금 직접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안 해봐서 그런가요? 1번,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을까가 무려 65%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가 18.8% 돈이었습니다. 자, 와, 어떠세요? 아직 현실을 모르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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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보셨군요. 네. 네. 이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어. 이런 생각하기 밤에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밤에 잠들 때는 정말 한없이 작아지거든요. 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아이디어라는 거는 진짜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하루에도 저의 경우나 뭐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 아이디어 적는 것만 해도 막 뭐 수천 몇 장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저희는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좀 속된 말로 때깔나게 만들고 이렇게 잘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있어 보이게 제안서를 딱 써야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창업 자금이 나왔거든요. 네, 안준희 대표님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기억나시죠? 네, 저는 핸드 스튜디오라는 회사하고 매드스퀘어라는 회사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핸드 스튜디오는 한 번도 투자받지 않고 제가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원룸에서 시작한 회사고, 이 매드스퀘어라는 회사는 올해 1월 16일 날 법인 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3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100% 투자로만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가 저는 경험해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일단 개인 돈으로 하려면 처음에 예상하듯이 굉장히 헝그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초기 멤버 5명이 그때 2010년 2월에 핸드스튜디오 창업했는데 멀쩡한 직장 다니고 나왔었는데 월급이 5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1년 동안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밥값 자기 거 내고 차비 빼면 거의 0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깎아 먹으면서 자본금 잠식해 가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케이스였고, 지금은 엔젤 라운드, 시드 라운드, A 라운드까지 다 투자로 진행되는데 급여나 이런 건 되게 편하지만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또 아무리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약간 빌린 돈 같은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의 스트레스가 좀 많죠. 그 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뭐 어떤 투자를 받든 간에 아니면 나의 자금으로 하든 간에 확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될 것 같다라는 준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진짜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기타 의견으로 5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혹시 마이크가 전달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희 그냥 크게 이야기할까요? 네. 손 들어주신 분 일어나셔서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끔씩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어디에 가져가거나 뭐 아니면 누구와 함께 하면 좀 더 지원을 잘 받고 이거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번에 선택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일단 한번 저질러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는 게 제가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구체화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상과 실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체화시키려고 조언을 듣고 뭐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면 그게 더 모호해져요. 근데 이제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냥 한번 실행을 해봐서 일단 부딪혀 보면 내가 어떤 걸 잘못 생각했는지 어떤 게 또 실제인지를 더 잘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이제 고민할 시간에 그냥 부딪혀 보시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저질러 봐라. 일단은 안 대표님은요. 저는 아이디어를 발상의 순간에서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이디어가 담고 있는 산업에 자기 발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도 그 아이디어에 자기 동기화가 계속 된다면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IT는 오래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샤워하다가 이런 비즈니스 하면 참 좋겠다. 뭐 제가 또 처형이 꽃집을 하는데요. 오토로 가드닝 대여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은 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아이템은 아닌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 나도. 왜냐면 저는 그 비즈니스 잘 몰라요.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후배들이 많이 찾아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막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친구 아이디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랐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좀 검증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진짜로 잘할 수 네. 있는 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또 나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고민이 된다. 네, 여기. 네, 네, 일어나셔서요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저는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잡는 그런 일련의 현실적인 그 시스템 구축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를 참고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나갈 때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화장품을 해외 판매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온라인 커머스도 운영을 하고 이게 미국 시장에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커머스가 시작된 게 처음에는 저희가 무역을 하던 해외 바이어가 소액 구매를 할 때 결제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그냥 화장품에 커머스에 결제 기능만 붙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였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이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지? 막 코스타리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지? 하다가 그럼 한번 커머스를 해보자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갈 때 저희는 맵이 없거든요. 맵이 없고 맵이 있는 길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내 아이디어나 내 사업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부딪혀 보면서 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는 없는데 언제나 배울 수는 있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체화 과정이란 거는 내가 모르는 거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졌죠. 죄송합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대표님. 네, 전 100% 동의합니다. 저희 어. 매드스퀘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근데 그 검증 기간을 한 이틀이나 3일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림 방식이죠.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조직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이 강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진짜 검증을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네,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많죠. 네, 창업에 저 하나-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샘솟듯이 나오지만은 않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창업에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되게 마음은 조급한데 어떻게든 이거를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뭔가를 내고 싶은데 이렇게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남아 돌지 않을 때. 근데 그럴 때 뭔가 하시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쉬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답이 될 줄 모르겠는데 이제 안 대표님 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다 내팽개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쥐어짜내는 거를 창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로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에 대한 동기와 뭐 사회와 어떤 문제의식 여기서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거가 이제 저는 기업가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숙제하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네. 네, 억지로 짜내는 것은 네, 사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네, 안 대표님은요? 예, 저도 거의 공감입니다. 네. 계속 저는 사업은 그 영어 표현 중에 I was born for this라는 나 이거 체질이다라는 거인데 사업은 체질인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런 강의가 많이 열리고 이런 게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사업가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파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막 뛰어드세요. 100% 제가 봤을 때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더 높아지고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네, 탈모와 함께. 네, 저희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이런 그 임원분들끼리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이면 다 비슷합니다. 성향도 비슷하고 뭐 에너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 있잖아요. 방금 주신 질문 자체를 사실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사석에서 만나면 그게 왜 고민이야?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각자 자신한테 잘 맞는 옷들이 있는 것처럼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나 이런 아이디어 검증받고 싶다.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많을 것 같은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네. 예. 저 이번에 그 창업 그런 공모전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 그 탈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은 이제 일본의 농산품들이 되게 저희 세계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농약도 되게 많고 이래서 그걸 유기농법으로 하는 방법에서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병충해를 막는데 그게 사람에도 무해하고 그리고 되게 친환경적이라서 그거를 대체 농약으로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제 특히 중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는 걸 했었는데요. 조사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실패를 했는데 대표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예.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병충해 뭔가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애가 그런 분야 하면 정말 망하겠네요. 어떠세요? 이해가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거는 네. 저희 분야는 잘 알지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IR을 많이 해서 또 투자 심사도 많이 받아봤는데 거기 그 VC 분들을 빙의해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추정이 안 돼요.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그냥 느낌상 투입되는 코스트가 굉장히 초기 코스트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업은 기술적인 연구 뭐 특허라든지 진입 장벽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시가 초기 스타트업은 제시를 못했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템들은 보통 VC들한테 어떻게 딜이 넘어가냐면 이미 본인이 한 10년 동안 이 일을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했어요. 그래서 연구도 끝났고 결과도 나온 상태에서 이제 돈만 들어가면 팔기만 하는 상황에서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보통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추가를 하면 저는 이제 유통을 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EM을 활용한 제품들은 대부분 커뮤니티나 뭐 방판이나 내지는 조금 이제 매니아들 층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EM 제품을 이마트에서 팔 수는 없거든요.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닿아 있지 않거나 아까 말씀하신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무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도 어리시고 그런 네트워크를 갖기도 어려우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걸 잘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아프신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잘 들어야 합니다. 저희 오픈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잘생겼어요. 누구세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자, 이메일 주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 질문. 안준희 대표님, 자신이 사업가 기질이 있다는 확신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가지셨어요? 네, 사업가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 뭐 개인 스스로 정의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약간 스트레스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변태적 성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있어야 좋아요. 되고, 좋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게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뭐 이런 에너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거죠. 네. 네. 뭔가를 벌려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자, 배가람 씨, 그 회사에 아까 그분 아닌가요? 네. 그 회사에 관심이 있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여기서 구직하시나요? 이렇게 채용 공개. 일단 저희가 뽑는 분야는요. 네,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 25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한 내년 초쯤에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릴 거고요. 이제 미리 힌트를 드리면 약간 미디어 영역에 좀 장점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언어에 좀 장점이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덕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뭐 화장품 얘기로 밤을 새세요. 저 워크샵을 가면은 화장품 얘기하느라 막 술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화장품 홀릭이시라면 지원을 해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와 미디어. 네, 울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분. 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 작가님이 쓰신 거 아닌가요? 더 슬퍼졌어요. 이거 타이밍상. 네. 네, 타이밍이 좀 그랬습니다. 네, 대학생의 입장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궁금했었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하고 똑같아서 놀랐어요. 네. 네. 직접 아파봐야 되나요? 네. 창업의 시기로 조금 주제를 조금 같이 보고 얘기 드리면 저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행사에 취지 안 맞을 줄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아까처럼 제 본질은 그 업에 두 발을 곧게 서 있을 때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고 창업은 요즘은 아이디어의 싸움보다는 실행력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 통해서 몇 번이나 검증되고 있는 이 선상에서는 최소한 자기가 경제 생활을 좀 해보고 그 한 업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업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험이 필요하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창업에 대해서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도 3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동 창업자고 대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건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단순히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뭐 공모전 나가듯이 창업을 선택을 하시는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믿음에 대한 보답이고 증명인데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면 저는 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네, 조금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업에 있어서 초기 3년이 사막을 넘어가는 것에 비유될 만큼 어려움이 많다. 네,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부터 해야 되나요? 저희는 투자를 받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초기 자본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2년 정도는 월급 70만 원 넘긴 적이 없어요. 저희 이제 되게 힘든 시기였던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넘겼는지는 그냥 즐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변태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라 그냥 라면 먹어도 행복하고 뭐 되게 사소한데 이제 5만 원짜리 그 중고 의자에서 있다가 이제 8만 원짜리 새 의자에 앉을 때 행복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헝그리함에서 느끼는 행복함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 길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 자리에서 다 풀긴 좀 어렵고요. 그냥 오버롤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복서처럼 네. 배고프게. 네. 안 대표님은요? 네, 핸드 스튜디오도 동일하게 원룸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았고요. 그 모 대기업의 프로젝트 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상주하라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상주를 했는데 한 달간 그 회사에서 먹고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쪽 회사 직원들 다 있는데 저희 구석에 CTO하고 저하고 책상 딱 내주고 저희는 거기서 밤새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씻고 나가고 뭐 이런 걸 한 달 정도 한 적 있어요. 되게 서럽기도 하고 근데 무조건 개발해야 되기도 했었던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이 모여서 지금의 핸드 스튜디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감사함도 없었을 네,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자, 중요한 결정의 순간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네.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네. 네. 안 대표님. 네,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순간. 항상 중요해가지고 그렇죠. 매 네. 순간순간. 어떻게 하세요? 궁금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시나요? 어떻게 네. 하세요?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다 뭐의 일환이라고 전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의심하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할 때 답이 없으니까 일단 의심하고 보는데 이제 그 의심에 매몰되면 안 되니까 이제 주변에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한 소수의 분들을 두고요. 이제 그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가부터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좀 큰 나쁜 결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대표님은. 지금까지 제가 큰 기업 뭐 대기업 같이 만들어 본 적은 아니라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드라마 같은 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막 주인공이 막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자 그래 결정했어 이런 결정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 관련된 가치 결정 말고는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업에 관한 결정은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 그냥 답이 뻔히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되지만 또 여러분보다는 먼저 창업을 해보고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분들의 목표가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목표가 있을지 먼저 박소연 씨부터. 네, 표정이 살짝 어두워요. 많은 생각이 들죠 지금. 저는 이제 내년이면 졸업을 앞둔 학생인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취업이냐 창업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최종 목표 아, 어떤 제 목표를 최종 이루고 목표요? 싶으세요? 네. 그냥 평범하게 밥 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범하게 네. 행복하게 제일 어려운 것 밥 같아요. 굶지 않고 네, 네. 꼭 이루시길 네,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가람 이사님. 저도 이게 꿈이라서 농담이고요. 이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건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대표님이랑 둘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의 그릇이 어딘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목표는 그냥 저희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싶고요. 그 저희 그릇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거를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규모라서 좀 말하는 게 아직은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냥 저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분명히 이 회사가 기여해야 될 바가 있고 우리 직원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다른 큰 욕심보다는 그냥 이 일에서 의미를 찾고 적정한 시기에 딱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준희 대표님의 목표. 네. 앞에서 너무 멋있게 말씀하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 핸드 스튜디오 창업할 때부터 제가 자주 언론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저희한테 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두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 첫 번째 회사도 매출을 얼만큼 하겠다, 뭐 얼만큼 성장하겠다는 단 한 번도 구성원들과 공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저희와 저와 함께하는 멤버들은 직업이나 업이 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어떤 직업이나 업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동의한 멤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칼바람 부는 기업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봄바람 나는 신명 나는 회사로 만들어 보자가 제가 멤버들과 또 주주들한테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명나는 회사. 여러분 큰 박수 좀 보내주시죠. 네.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대학생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10년 후 나의 모습을 어떻게 꿈꾸는지 궁금하시죠? 네, 포럼 메이커들이요 경희대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저희 잠깐 그 영상 함께 보실게요. 10년 전에는 영화 감독을 꿈꿨던 것 같아요. 꿈은 크게 대통령? 아나운서. 10년 전에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KBS 공영방송 PD가 되고 싶었어요. 무대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수? 저는 제가 키가 클 줄 알고 10년 전에는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 생각을 하면은 뭐 대기업 취직하는 거나 아니면 뭐 공기업 같은데 취직하는 거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저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요. 저의 작품을 보고 남들이 행복해하면 좋겠어요. 뭔가 저만의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글을 쓰고 뭐 저를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워낙 카메라에 나오는 제 모습 보는 게 되게 어릴 때부터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거나 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오래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직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지금 딱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저만의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압박이 좀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기업 취업이나
이번 시험 이런 건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 창업은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겠죠. 제 자신감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떡해요. 그래도 그냥 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나도 분명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 진짜 아니 가연 그림도 대박 났더라. 수고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너의 도전을 응원할게. 타협하지 않고 아직까진 잘 온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하고 싶은 일 꼭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정우,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박준영, 파이팅! 앞으로도 이가연 화이팅! 김대현 화이팅! 이한결 화이팅! 강바람 화이팅! 화이팅! 네, 1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안준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여대 강의하러 가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IT에 있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 지나면 전 세계 선생님이란 직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3D나 홀로그램 그리고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 중앙에서 교육하게 되고 교사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매니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0년의 꿈을 못 이룬 사람입니까?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은 꿈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모두가 될 수 없지만 지나가는 이도 나를 붙잡고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꿈이 되겠다는 꿈을 꿨지만 대통령은 다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꿀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여기 100명이 앉아 계시다면 99명은 못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을 못 가지면 꿈을 잃어버렸다고 여기고 지금 제 또래 친구들 여러분보다 한 5, 6년 선배들이 좌절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꿈을 못 이룬 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꿈의 개념이 직업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 분리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더 긍정적이고 더 밝고 더 넓은 개념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What to do로 고민하는 대학생인 건 알고 있지만 졸업하시기 전에 How to do,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시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늘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How to do. 네. 꼭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자, 배가람 이사님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을 앞에서 해주셔가지고요. 네.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 안에 있는 행복을 쫓는 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기가 행복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본인 스스로 찾기보단 남이 준 것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가 공무원이 되면 행복할 거다. 내가 방송국 PD가 되면 행복할 거다. 이런 류의 그 직업이 꿈이 돼버린 현실인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더 테레사가 행복한 사람이었냐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대부분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은 되게 희생하고 막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 전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그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도 뭔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그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힘들지만 지금 삶이 되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도 변태적으로 견디는 거고요. 아마 그런 길을 다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가요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행사예요. 박소연 씨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긴 시간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힘드셨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가 그 창업이나 창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적이다, 먹고 살만하다. 요즘은 사실 그 말 꺼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요.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한데 내 마음은 어떤가? 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정말 행복한 일을 찾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